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앞길이 좀 막막하십니까? 자, 인생살이가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길 때도 있고요. 만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좀 앞두고 있거나 누군가의 지혜나 조언이 필요할 때, 내 속마음 탁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누군가한테 듣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가식적이고 그럴듯한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말고요, 좀 더 현실적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매운맛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누구보다 진하게 살아온 사람의 불맛 같은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노래를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일어납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숨
예, 김광석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눈 책은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입니다. 어제 제가 서점에 갔었는데 1등입니다. 1등 이 책이 무조건 어느 서점을 가도 그렇고요. 온라인에 들어가봐도 그렇고 요즘 서점가를 완벽하게 휩쓸고 있는 베스트셀러는 단연코 이 책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세이노의 가르침 많이 아시죠, 여러분?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이 오래전부터 이른바 그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베스트셀러로 통했습니다. 어떤 자기계발 서적인데요. 돈을 벌기 위한 비법 뭐 이런 그 옛날 그 무림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비서 있죠, 비책이 담긴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떠돌던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세이노라는 사람인데 이 저자가 10년 정도의 강연을 한다거나 기고를 한다거나 했던 원고를 모아서 출판한 그런 책이거든요. 책도 그렇게 뭐 정성 들여서 출판한 것 같잖아요. 다 보면 뭐 옵셋이라고 하나요? 제본이라고 하나요? 일단 제본, 그냥 제본 프린터만 해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책인데 책이 무조건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양장본에다가 막 멋지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도 깨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엄청 팔리는 거죠.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과 동시에 무료 PDF 파일이 배포가 돼 있거든요. 저자의 그 뜻에 따라서 이거를 왜 저 돈 주고 이렇게 접근성을 그러니까 문턱을 높이느냐,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희망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가면 무료로 PDF 파일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행본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유는 이 책 가격이 7,200원이거든요. 요즘에 7,200원짜리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제본 개인이 제본하는 가격보다 싸니까 팔리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PDF를 읽다가 책을 사서 봤어요. 야, 이 책의 탄생 배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 내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이 세이노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알아볼까요? 세이노. 책 앞에 보면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부제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벌써 이 말 한마디에 어떤 내공이 느껴집니다. 언론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그 필명 세이노를 쓰는 그런 자산가입니다. 돈이 많아요. 이분을 추종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회원수가 10만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10만 명. 와. 얼마 전에는 그 언론에 CBS 라디오에 그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마스크 쓰고 얼굴 비공개로 출연을 했는데 곽상도 퇴직금 그 건 갖고 출연을 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됐나요? 거기에 퇴직금 50억을 아들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뇌물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그 법원이 판단을 했죠. 뇌물이 아니다.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내 인생 이야기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서 나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까진 좋은데 거기에 그분이 나와서 뭘 들고 나왔냐면 그 재판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판결문 전문은 견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띠지 그런 걸 붙여가면서 완벽하게 다 읽고서 출연을 한 겁니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구나. 그 재판에 대해서 왈가불가 많은데 맞다트리다 뭐 분개한 분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판결문까지 읽고 나오시는 분은 저 처음 봤어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세이노 카페에 게시된 글,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돼 있냐면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일이 우선이고 투자는 나중이다 이 바보들아라고 써 있어요. 예, 이분이 뭘 추구하는지 알겠죠? 좋습니다. 나이도 좀 있습니다. 55년생이거든요. 55년생이니까 60대 한 후반이잖아요. 근데 지난 5년간의 평균 소득세로 10억 원씩을 평균 1년에 10억 원씩을 냈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지난 거니까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일가 친척이 없고 부모도 일찍 여의었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광고 대행업을 했는데 물론 망했죠. 네, 실패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군 사병으로 이제 복무를 했고 거기 가서 부동산 관리 업무라든지 도서관 관장 업무를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이후에도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 후에도 자살 시도를 한 3번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왼쪽에 이제 그 좀 방송하긴 그렇지만 팔목에 칼로 그은 자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를 사칭하는 사람이거든 왼쪽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미 8군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미 8군 내 메릴랜드 대학교 분교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잘 몰랐던 내용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을 했었어요. 입시 영어학원 했고요, 번역업 했고요, 의료업 했고, 정보 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다 손을 대고 부동산, 증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산을 늘린 거죠. 수백억 대의 재산을요.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정치적 배경 없이 혼자 맨몸으로 일궈냈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계적인 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도 겸임을 하게 됐다. 그리고 여행도 한 70여 개국을 여행을 했고 국내에서 경영하던 회사들을 옛날에 이제 수출탑 있거든요. 500만 불 수출탑. 그다음에 석탑 산업훈장을 받았고요. 인재 경영의 그 후보, 인재 경영 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가만히 보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굴리는 순수한 현금 투자 자산이 100억 대고요. 100억 더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업과 투자를 위해서 그 종합 일간지, 경제 주간지 3종씩 하고 해외 경제지 2종, 해외 잡지 3종을 꾸준히 읽어 나간답니다. 그리고 평균 1년에 독서량이 25권 정도라고 합니다. Say No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영어거든요. Say No, 필명 Say No가. Say No라는 것이 노라고 말해라. 현재 믿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노라고 말해라. 고정관념을 깨라는 뜻이죠. 인터뷰할 때 잠깐 들으니까 작가가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그래서 필명을 그냥 주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Say No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Say No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이고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접대 술자리. 그리고 기업인 정치가들. 이것이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거고 사실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IMF가 끝나고 나서 2000년부터 그 동아일보에 칼럼을 연재했었다고 그래요.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라는 칼럼을 연재했는데 뭐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신문사 측하고. 그래서 부자 아빠가 깨우친 자본주의 생존 법칙 뭐 이런 거 쭉 연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 괜찮다 좋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게 PDF 파일 만들어가지고 비법 책처럼 돌려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나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이 책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거든요.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거기에 칼럼니스트에 연재를 하면서 이제 쭉 돈에 대해서 자기 주관과 어떤 조언 뭐 이런 것을 쭉 쓴 것을 모아서 책을 낸 건데 거의 유사한 느낌이 좀 받긴 했어요. 근데 그 모건 하우절 책이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된 느낌이라면 이분 그 세이노의 책은 완전히 날 것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생선이 그냥 펄떡펄떡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걸쭉한 욕도 좀 많이 쓰고 그나마도 정제된 거랍니다. 예. 그래서 세이노의 가르침 오늘 요거를 쭉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레이트 쇼맨의 OST에서 나왔던 건데 키알라 쉐틀의 This Is Me입니다.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Another round of bullets hits my skin. Well, fire away, 'cause today I won't let the pain sink in. We are bursting through the barricades and reaching for the sun. We are warriors. Yeah, that's what we become.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because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Oh,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예, 노래 들었습니다. 야, 음악이 뭐 웅장합니다. 가슴이 그냥 웅장해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1, 2, 3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떤 큰 의미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전식으로 돼 있어서 저 같으면 그냥 자기가 필요할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는 그런 좀 비유라든지 예시가 옛날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안 맞는 부분 좀 있긴 해요. 사실은 무슨 뭐 여자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남자 역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도 22년판 멘트에서 상세하게 주역을 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얘가 좀 옛날 얘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일부는요, 그 당신의 정신 상태에 달려 있다가 일부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요약 노트라는 게 있어요. 요약 노트라는 게 그 이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3장으로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핵심만 간추린 그런 노트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일부에서는 여러분이 삶이 좀 막막할 때 아니면 내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공부를 하는 법 그런 거잖아요. 정말 현실적이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런 경우 많잖아요. 뭘 해야 되나? 뭐 꿈을 찾으라는데 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일하는 법 뭐 이런 거. 그리고 장사나 사업은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장사나 영업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요. 특히 그 성격에 맞는 일을 해라 할 때는 내 직업의 종류하고 내 성격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거를까지 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주관적이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그냥 거의 본인의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책에 대한 인용도 많고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1부였었고요. 2부를 보면 2부는 돈에 대한 얘기인데, 야, 돈에 대해서 그 어떤 접근 방법을 똑바로 해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 프로가 되라. 이 책은 어떤 인성 교육을 해서 여러분의 저 의지를 뭐 돋궈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이노 가르침 2부에서는 돈을 좀 똑바로 아는데 돈과 친해지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자본주의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돈 모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잖아요. 사기꾼이라든지 날파리 끼어든다는 거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날파리 유형까지 분류를 해서 가족, 친구, 친척, 사기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제대로 알아서 어떻게 성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쓸데없이 거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꾸 구체적인 돈 1,000만 원 모이는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든지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사치 소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언제 부자 되려고 하느냐, 부자 된 다음에 좀 써라 뭐 이런 거. 어떤 때는 어른의 잔소리 같은 얘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3부에서는 키워드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덤벼들어라 라는 키워드를 했네요. 여러 가지 이제 잔소리 부분이 나오는데, 책은 이렇게 읽어라. 무조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쉽게 쓰인 책을 여러 권 읽어라.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회는 사람이 주니까 사람들한테 잘해라. 특히 윗사람들이 거의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거. 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면서 몸으로 터득한 거죠. 착하고 공손한 사람보다 유능하고 태도가 좋은 사람이 되라.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지혜 같은 거, 법 공부해라. 당신 몸값을 먼저 높여라. 뭐 이런 겁니다. 도전을 즐겨라.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즐겨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이분의 인생 철학 같아요. 시간 좀 잘 쓰고 쓸데없는 데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공부해라. 네, 계속 공부하라. 3년 정도 고비를 넘기면 사업도 자리가 잡힌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 책이 세이노의 가르침은 이런 정도의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벤자민 인그로소가 부릅니다. Do you think about me? About you almost every night. I wonder what would happen if I call you to say hi. Would you yell, go to hell and hang up the phone, or suggest that we met somewhere alone? 'Cause I've been trying to figure it out, but I'm so lost without you.
like you never felt. Say, do you think about me? I mean, really think about me anymore. I wish I didn't miss you, but I lied. We're better together, not alone. Do you really think about me at all? 자, 그 책의 내용을 그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간중간에 그 몇 가지만 좀 발췌를 해서 세부적인 거를 볼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에 나오는 건데 전문직에 종사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거죠. 많은 그 젊은이들과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이 우리 사회에서도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전문직.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직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은행에서 전문직은 돈을 잘 빌려주는 그런 직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공인노무사, 뭐 세무사, 관세사, 기술사 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6개 업종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은행에서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대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정도로 인정한 직업이라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쭉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적고 있는 게 있어요.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한번 들어봄직한, 꼭 들어봐야 될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전문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첫 번째, 자신을 대단한 전문가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뿐이지 당신 같은 직종의 전문가는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적었냐면 책에 그러므로 고객이 볼 때 그놈이 그놈일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전문가로 해서 자부심만 갖고 버티지 말라. 뭐 그런 뉘앙스를 좀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전문직을 하면 자기가 고용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우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교육이나 그 직원들이 대고객 서비스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원들 때문에 고객이 다 떨어져 나가도 그 부분에 무관심한 거. 왜냐하면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직원 교육이나 서비스는 그 후차적인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네 작은 병원에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직원들 때문에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의사는 몰라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의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되잖아요, 직원들을. 직원들이 불쾌하게 하면 안 가고 싶어요. 가기가 싫죠. 근데 직원들은 의사가 목적이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사한테 마케팅이나 영업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하던데요. 그분은 영업이라고 했다가 왜 병원이 영업이냐. 영업에 대한 그런 잘못된 편견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모른다. 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면은요, 자기 분야밖에는 정말 몰라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요. 부동산이나 기본적인 이슈나 아니면 정치나 정말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한편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전문직 종사자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의외로요, 자기 분야의 지식 습득 속도가 뜻밖에도 느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속도가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공부할 때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경우입니다. 야, 정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안 하고 최근에 나온 논문조차도 안 읽고요. 옛날 구닥다리 자기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런 그 근거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당히 다중 전공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한테 고객한테 성심껏 얘기해라, 반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쓰고 있어요. 속 시원합니다. 근데 저 같은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섯 번째, 그리고 전문직은 갑자기 떼돈 벌 기회가 전혀 없다. 그냥 꾸준히 가는 것뿐이지 무슨 떼돈 벌 기회가 전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재테크, 경제 신문 읽고 그리고 보험도 들어놓으라고 합니다. 본인이 전문직이 만약에 무슨 일을 당하면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재산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힘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시골 의사가 썼던 책인데 되게 한 10년 전 됐나요? 유행했던 책이 있거든요. 시골 의사가 시골에 가서 그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이제 장사가 아니죠. 여하튼 개업을 했는데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고객이 안 오는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그분이 한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침대를 놓고 병실에서 그냥 숙박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니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나타났다고, 고객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환자 말 들어주는데 시간을 다 썼다. 그래서 나중에 최고의 평판이 자자한 최고 의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전문직에 종사하면 부자가 될까요? 정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가호, 이태원 클라스의 OST였었죠. 시작이라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사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사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자, 얘기를 계속을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하라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글을 쓴 거는 그 썼을 때는 약간 그 옛날 같아요. 약간 좀 지금 상황하고는 맞질 않는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직원을 채용을 했다. 일을 처음에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허드렛 일을 시키면 허드렛 일에서부터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시대 상황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커피 좀 타오라고 시켰어요, 직원들한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커피 좀 한 잔 타와라, 커피 좀 타봐라 그러면 커피를 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두 커피, 인스턴트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스턴트 커피를 탄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커피를 잘 타려면 뜨거운 물을 그 컵에 부어가지고 헹궈요. 그럼 컵의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다 인스턴트 커피를 넣고 물을 약간 붓니다. 그러면 이제 자박자박해지겠죠. 그다음에 그 인스턴트 커피를 잘 으깨고 잘 갠 뒤에 물을 넣어야 향이 살아난다고 그래요. 와, 이거 바리스타 아니에요. 바리스타 수준인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건데 거의 바리스타 수준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바리스타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커피를 타다 준 사람,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사람, 타다 준 사람이 기호까지도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것이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하는 거다. 기록을 하면 그때그때 이제 그 사람에 맞는 커피를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본인이 결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기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와, 제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업고 다닐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커피나 설탕이나 크림이 한 달 동안 소요되는 것을 통계로 만들어서 개선점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종이컵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면 머그컵을 애용하자라고 개선점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복사기 기능을 다 아는 직원이 몇 명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팩스가 있잖아요. 팩스 버튼이 많잖아요. 그 팩스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다 아는 직원이 누가 있느냐. 서류 정리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꼬치꼬치 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을 충분히 잘 한다라고 스스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 한 5가지의 어떤 그 의견, 5가지의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째, 일을 하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두 번째, 행동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라. 그렇죠. 먼저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실수하지 마라. 실수를 하는 거는 세세하게 적어놓고 일일이 체크하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번째, 효율적으로 일해라. 무조건 밤샌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 경험자의 의견을 들어라. 미리미리 했던 사람의 의견을 꼬치꼬치 들어라. 상사를 잘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직장에서 행운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옛날 사람들이 하는 그냥 넋두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리쌍입니다. 런.
running away 시간을 타고서 I can't stop running away 바람을 타고서 아직까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미련은 버리고 먼 길을 향해 숨이 차올라도 한 번쯤은 끝을 봐야지 아픈 상처 위엔 굳은 살도 베껴봐야지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되겠지 달려왔던 그 이유를 멈추지 마 숨차도 늦추지 마 겁 따윈 들추지 마 모든 걸 다 주지 마 아직은 멀었어 이 길의 끝은 몇 번의 늪을 건너 넝풀처럼 감싸는 아픔을 견뎌 달리고 또 달려 네 손을 놓은 사람이라면 귀찮아질 명성이라면 차라리 바람에 날려 피곤한 건 다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미련은 뒤로 한 채 고개 들어 팔을 줘 달려가 I can't stop running away 시간을 타고서 I can't stop running away 바람을 타고서 run, run. 숨이 차올라도 한 번쯤은 끝을 봐야지 아픈 상처 위엔 굳은 살도 베껴봐야지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되겠지 달려왔던 그 이유를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그 생각으로 지샌 밤은 어차피 살아야 될 인생만을 말해주네 누가 더 아픈가 누가 더 기쁜가 누가 더 많고 또 누가 더 적은가 그 쓸데없는 기재기에 오늘도 해는 저문다 이 미련한 젊음아 빛나지 못한 별들아 낯선 땅을 빈긴 밤을 두려워 말고 너의 발을 힘차게 내디뎌라 그리고 믿어라 지금 이 순간 너의 방랑의 시작을 숨이 차올라도 한 번쯤은 끝을 봐야지 아픈 상처 위에 굳은 살도 베껴봐야지 숨이 차올라도 한 번쯤은 끝을 봐야지 아픈 상처 위에 굳은 살도 베껴봐야지 다음 이야기는요 재테크에 관련된 그 저자의 의견이 나오는 건데 와 이것도 대단합니다. 자 이게 재테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게 재테크냐? 재테크 아니란 얘기죠.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상당히 그 수익금에 민감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만약에 100억 부자의 1%하고 1000만 원의 1%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요. 재테크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요 2천만 원 비과세 불리고 금리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면은 아무리 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 1%는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1000만 원 갖고 아무리 재테크해도 뭐 얼마 차이가 나겠습니까? 목돈 이자 엄청 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행동을 한번 바라보자 이거죠.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소파 살 때 100만 원 그냥 쓰고요. 지금 얘도 이제 조금 지난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얘가 안 맞다는 게 아니라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파 살 때 100만 원 팍팍 쓰고 결혼할 때 신혼 살림 할 때 그 살림 살이 때문에 혈안이고 예물은 다이아몬드로 해야 되고
다 신상품으로 해야 되고, 집 도배는 남 주고 시키고 휴가 때 자동차로 다 놀러 가고, 술집에 가서는 양주만 먹고, 부동산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중개업소 말만 듣고 500만 원도 못 갚고, 등기 낼 때는 법무사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 500원 깎았다고 나는 알뜰해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재테크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자기는 별걸 다 온몸으로 수행하며 돈을 아꼈다고 그래요. 다. 진짜 재테크는 남한테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귀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난 뒤에 하라. 못을 박습니다. 야, 부자도 아닌데 무슨 고귀하고 품위 있게 살려고 그래 하는 거죠. 아, 정말 뼈 때리는 조언 아닙니까? 상황을 바꿔서 요즘 상황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집 앞에 치킨집 있는데 직접 걸어가서 치킨을 들고 오면 배달비 3,000원, 2,000원 아끼거든요. 근데 배달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 금리를 따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 차분하게 돌아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삶에 있어서 소중한 불꽃이 있는데 절대 고립의 상태에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중요하지 않고요. 봉사정신이냐 명예냐 돈이냐 나이 학력 재산 이력 모두 다 하찮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최고로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 세이노는 내 인생 그 자체의 중요성을 최고로 알았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돈은 내 인생에 자존심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 그래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저 게임의 방법을 체득했을 뿐이었었다 이거예요. 그 방법, 비결이 있는데, 돈을 번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 있죠.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전하기 두렵고 겁난다고? 그래, 나도 그랬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나 희망, 자기 암시, 자기 최면 모두 다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유일한 것은 관련된 지식을 찾아보고 법규를 파고들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요, 자전거의 비유를 하는데요,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그나저나 당신의 불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